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후후.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저께 신곡 런닝맨이 나왔습니다.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올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련된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박수. 그래도 오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주보다 두 분이 조금 더 기운 차지신 것 같아요. 감기는 좀 나아지셨어요? 뭐 감기는 그냥 계속 같이 갈라나 봅니다. 이번 겨울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고 감기가 안 났습니다. 감기 잘 안 났죠, 진짜. 예. 몸 조심하셔야 돼요. 취준생 여러분들은 절대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진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몸도 아프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제가 이렇게 감기 걸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희가 쓴 자소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이제 듣고 싶지 않아. 2020년 새해 막 해피 뉴 이어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1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3월아 기다려라입니다. 네, 3월. 3월 하면 공채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한 달 앞으로 벌써 다가왔네요. 1월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진짜 최대한 점검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스베이더 보시면서 그렇게 놓치는 것들이 없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학생이 또 네,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고요.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김상혁. 네, 오늘은 남자분이겠네요. 네, 네. 학력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입니다. 기계 전공이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현대 트랜시스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계 설계 직무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특이사항은 전공 과정 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변속기 설계밖에 없고 인턴 경험도 없어서 자소서에 녹여낼 직무 관련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상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네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갖춰져 있네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의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약간 자신감이 좀 부족한 친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뭐 하나밖에 없고 인턴 경험도 없어서 좀 나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 없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네. 또 그런 친구들의 알맞는 처방을 또 우리 강쌤이 또 해주시겠죠. 네. 일단은 이공계 학생들이 우리 상혁 학생과 같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에 녹여낼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공계는 원래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 경험 등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제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바탕으로 강조할 수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경험이 없다라는 게 흠이 아니니까 뭐 이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뒷부분에 이제 자기소개서 보면서 적절한 소재나 작성하는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원 기업 보면은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 누구나 알고 있는 굴지의 기업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은 당연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네, 현대자동차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채용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무섭게 모든 사람들이 몰려버리니까 이 경쟁률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원자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 전공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좀 더
뭐 좀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좀 소신을 갖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상혁 학생이 지원한 현대 트랜시스에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소서를 보면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살벌하던데요. 와. 문항들 보니까 문항들이 조금 좀 특이하기도 하고 많기도 많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일단 1번은 평소 생활신조와 직장관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렇죠? 생활신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원칙,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좌우명 등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관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여기서 지원 동기를 좀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항목의 지원 동기를 강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좀 더 이제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논리를 같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번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와 이유를 기술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인성적인 걸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 역량적인 걸 강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키워드를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러한 상징 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부분, 물론 그러한 단어는 직간접적으로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대학생활 중 탁월한 활동 실적에 대해서 기술해라. 대학생활 중에서 탁월한 활동 실적, 즉 성과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원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어떠한 본인만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깨달았던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도 이제 실적이라는 것을 좀 정성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학업 결과에 대해서 기술해라. 아무래도 이공계 베이스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 전공 교과목 등을 이수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5번은 근현대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라.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부분은 뭐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력서에도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늘 뒷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평소 관심 가졌던 자동차 관련 기술이나 정보는 무엇인지 기술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알고 지원했냐. 회사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좀 관심도 그걸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7번은 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5대 핵심 가치. 이건 5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선택하시면 좋거든요. 보통 소통과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자, 강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원자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쌓았던 역량에 대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의사소통, 뭐 이제 리더십, 분석력, 그 다음에 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뭐 계획적 일처리 등등등이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선택하시고 이제 말 그대로 지원하는 회사, 그다음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혁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씨 먼저 부탁드릴게요. 최고가 된 사람이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 뿐이야? 네,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 사람,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라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이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들어보니까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소서를 봤습니다. 이공계 지원자로서 할 만큼은 했다. 너무 욕심은 내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나름 뭐 여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재들을 긁어와가지고 성의 있게 작성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걱정은 결국은 이제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들이 없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제 지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요. 다만 본인이 가진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적합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이따가 제가 뒤에서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 모두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너무 언짢아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저희가 응원 또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아유 목이 메네요. 저희 진심이 담기다 보니까.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트랜시스 자소서 5번 항목이고요. 근현대사 인물 중에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라 라는 5번째 항목입니다. 이런 질문이 근데 사람의 가치관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질문일 수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기업에서 이런 걸 다 내네요. 네. 네. 이런 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은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치인, 네. 그 다음에 종교인, 그 다음에 호불호가 나뉘는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맞지만 불필요하게 평가자에게 좀 호불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 등을 통해서 기업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가치관적인 측면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도 보고 싶지만 우리 지원자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우리 지원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타인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누구를 존경하는지에 따라서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선후배들을 존경할 수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의 의지, 성장의 모습 그런 부분들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렵긴 하네요.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 네. 저도 어디서 좀 똑똑한 이미지를 얻고 싶을 때 이분 이야기를 앞으로 할까 합니다.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라는 분이 계셨어. 네. 영국에 계셨던 분이지. 자, 일단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말 그대로 소제목에 넣어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옆에 뭐가 있든 앞만 보고 달려 목표를 이룬다. 자, 요게 이제 명확하게 두 갈씩 문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 각인적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느냐? 일단 좀 느낌이 목표를 위해 옆에 뭐가 있든 앞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추진력이자 뭔가 저돌적이면서도 뭔가 해내는 약간 그런 도전 정신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약간 이게 저는 약간 단어가 좀 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글에 담기에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너무 그냥 일상 언어죠. 예, 옆에 뭐가 있든지 간에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인터넷을 통해 노스클리프 젊은 시절 한 대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네. 뭐 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글을 한번 읽고 딱 봐서 이런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됐다라고 하니까 약간은 조금 막 엄청나게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가벼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가 별표라고 됐지만 이거는 별표라는 측면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X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학과 생활을 하면서 학과 1등과 학점을 올리는 것 목표, 이거 목표고. 그럼 행동은 결국 이거거든요.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자,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요 부분. 자, 요거 제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 볼 텐데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칠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 줄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밖에 안 돼.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 부분을 구체화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충실하게 누굴 존경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존경하는지 나도 그런 사람이다 잘 드러낸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외에도 우리 지원자께서 이 노스클리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러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적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 많이들 하시는 실수라서 아까 잠깐 언급한 건데 이 옆에 뭐가 있든 같은 이런 네. 구어적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글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있든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뭐는 무엇이 무어가 돼서 그걸 줄여서 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소화된 단어고 이런 것들은 글에 잘 안 쓰는 단어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공식적인 어떤 글쓰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 어떤 글들보다도 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명이 잘 될까요? 자, 존경하는 이유 구체화 플러스 본인이 과거 경험에서 어떻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이후에 본인이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등을 하고 있는지 그 3박자를 맞춰주신다면 훨씬 더 평가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하나 네. 있습니다.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서 뭐 1인자가 된 그런 사례는 노스클리프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여도 되고요. 그리고 유재석 씨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노스클리프인가 굳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글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를 달성했기에 자,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가 아니라 이것을 목표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노력 등을 통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할 수 있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거 그거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린다면 앞부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을 써야 했을까?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했다는 건 제가 보더라도 검색하다가 이게 그냥 본 것처럼 보여가지고 굳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본 거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내용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업계에 노스클리프가 있다면 이제 기계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 상혁 학생이 그 대명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모로 또 호기심이 또 듭니다. 네, 네.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래의 기계왕 상혁 학생이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혁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계세요? 네, 지금 카페거든요. 아, 그럼 지금 카페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자소서 쓰고 그냥 직무 관련해서 그런 거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열심히 쓴 자소서가 현대트레시스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네네. 네, 그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역시 안 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혹시 뭐
약간 탈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네, 조금 이제 자소서 항목 보면서 그냥 네.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아 일단 자신감부터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강쌤한테 궁금하신 부분들 여쭤보면서 자신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음.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소서를 봤는데 네네. 너무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 네. 이공계 학생 수준으로 봤을 때 자소서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많이 없다 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공계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누구나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항목을 보고 본인이 쓴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쓰는 항목은 본인이 쓴 것처럼 이제 3번 항목, 대학생활 중에서 탁월한 활동 실적, 이 부분에 이제 직무 관련 프로젝트를 썼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항목은 직무와 관련된 걸 써도 되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현대차의 뭐 인재상이나 이 트랜시스의 인재상이나 이런 거를 좀 응용해서도 쓸 수 있는 항목은 맞는데 본인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죠. 어떻게 구분을 하냐 되냐면 일단은 전공이 정확하게 뭐였죠? 전공이 제가 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라고. 그치. 네. 그래도 그 전공 교과목 안에 기계공학과 관련된 게 많이 있죠. 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그 자기네 그 전공명을 너무 화려하게 서로 만들려고 경쟁하다 버리니까 지금 막 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직무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 했던 지식을 쌓았던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설계 관련 프로젝트, 네 번째로는 이제 설계에 필요한 툴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노력, 이 네 가지를 조금 갖춰주시면 적절하게 그걸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막 소재가 없거나 할 말이 없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기사 자격증이나 관련해서 공부한 게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 시키면서 하시면, 너무 이제 그게 직무 관련 역량들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사역 학생 저희 강쌤이랑 이렇게 통화하셔가지고 조금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어요? 아, 네.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요번에 자소서 또 잘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좋은 소식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현대 트랜시스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인재를 놓친 것입니다. 맞아. 맞습니다. 네. 네, 요번에 또 준비 잘 해가지고 꼭 좋은 소식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강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 중에서 이 빗금친 부분들 위주로 작성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었는데 뭐 구성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한 요 정도 부분에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본받기 위해서 뭐 습관화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가 줘야 더 평가자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관심을 좀 가져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문의 대중화를 이뤄낸 인물이다. 신문 의 빼 그냥 신문 대중화 이렇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조사 같은 것도 날려버리셔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좀 간결하게 좀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글자 수를 확보할 수 있겠죠. 예. 네, 이렇게 다스 3법칙 모두 알아봤는데요.
강쌤, 올 상반기 현대트랜시스 같은 기계 분야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0년도에 과연 사기업들이 그 채용 규모를 얼마나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좀 돼요. 우려가 되는 거죠. 물론 채용이라는 게 해마다 맨날 안 좋다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제 완성차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품 업계, 그 다음에 기계 관련된 여러 산업 등이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해서 좀 많은 인원을 좀 채용을 해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은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기계 쪽 관련된 분야 지원자들도 과거에는 전화기라 그래가지고 취업 깡패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합격률이 또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취업이 유리한 전공자들이었는데 전화기요? 예, 전화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공학, 그 다음에 화학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게 우리가 전화기라고 해서 깡패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정말로 과거에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채용을 해서 육성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력화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한 친구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 전공 공부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쌓으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좀 더 본인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현대트랜시스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광탈한 김상혁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수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소서를 쓸 때 강쌤이 이제 두 갈식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두 갈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첫 문장을 쓴 다음에 그 첫 문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글이거든요. 처음에 신문의 대중화를 이뤄내는 인물 이게 이제 첫 문장의 첫 마디에 딱 나오면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그런 언급들이 좀 자세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세하지 않아도 될 곳에 좀 자세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다 보면 지원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성과가 명확한 경험이 많이 없다입니다. 근데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성과 자체보다도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적 측면에서의 차별화를 이루기보다도 그런 과정적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 소소한 성과로라도 얼마든지 평가자가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 없는 경험, 뭐 그런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지원자가 과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을 담아 주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새해도 힘내세요.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